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는 자궁 근종이랑 자궁 성근증. 뭐 아마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 검진하다 보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자궁 성근증은 또 의외로 근종만큼 흔한 병인데 좀 잘 모르는 병인 것 같기도 해서 그런 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병이 있으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가 중요하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이제 그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수술 안 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 이제 요런 거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궁 근종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흔해요. 건강 검진하다가 초음파 볼 때 이제 그때 이제 자궁 근종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대부분은 이제 근종이 있어요. 아, 내년에 또 오세요.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이제 1980년대에 한번 처음 초음파가 도입됐을 때 그 무렵에 계셨던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게 뭐야 놀래서 막 덜컥덜컥 수술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 이거 웬만하면 많이 있네, 별 문제 없네, 이제 이렇게 인식이 퍼졌어요. 내 몸 안에 뭐가 혹이 있다, 그럼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아무것도 없이 순백의 상태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건강검진을 열심히 이제 온몸을 다 훑어보면 목이든 뭐 간이든 콩팥이든 자궁이든 어딘가 뭔가 조그만 혹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갑상선 같은 경우 초음파로 대보면 사실 한 여자분들 같으면 60% 확률로 뭔가가 나와요. 유방 쪽에는 이제 흠이 보이는 섬유 선종, 암으로 가지 않은 절대 양성인 혹인데 그것도 한 40%에선 보이고, 간에 무로, 콩팥에 무록도 흔하게 있고,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자궁 근종. 자궁 근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초음파를 봤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는 한 40%에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도 이제 복부 초음파 말고 이제 질 초음파로 좀 정밀하게 봤을 때는 한 62%에선 보인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의학부검을 잘 안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부검이라고 해서 이제 적출된 장기를 가지고 이렇게 부검을 꼭 해요. 부검 자료를 봤을 때는 한 75%에서는 자궁 근종이 보인다고 해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자궁 근종이 몸 안에 있는 거는 정상이에요. 오히려 없는 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자궁 근종이라는 거는 이제 보였을 때는 어떻게 하냐, 대부분 그냥 두고 봐요. 왜냐면 크기도 작고 위치도 괜찮아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두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것 때문에 어떤 증세가 생겼을 때, 그리고 크기가 좀 클 때, 그때는 꼭 치료를 합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에서 요거는 좀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을 좀 갖고 온 거예요. 한 5.5cm, 거의 한 6cm 정도 되게 좀 큰 자궁 근종인데, 이제 이건 나이도 좀 극단적이야. 한 20대 젊은 환자였고, 출혈이 심하고, 굉장히 좀 심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의 증세를 봤을 때 이제 제일 흔한 증세는 출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근종 증세는 출혈이고, 왜 출혈이 생기냐면 이 근종의 위치가 또는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이 자궁 내막과 가까웠을 때, 이제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리를 만들고 또 아기가 착상하는 그런 공간이고, 내막을 주변에 자궁 근육층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근육층에 이제 혹이 생긴 게 자궁 근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바깥으로 좀 이제 돌출돼 있다, 그럼 별 증세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 내막으로 좀 누르는 위치에 있다, 특히 이 내막으로 돌출돼 있다, 그럼 출혈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이 크기가 작더라도 뭐 한 1, 2cm 되더라도 자궁 내막으로 많이 돌출돼서 내막을 헐게 해서 생리 과다가 생긴다, 부정출혈이 생긴다, 그럴 땐 좀 치료 대상이 되고요. 위치가 뭐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더라도 크기가 커지면 결국엔 주변에 여러 군데를 눌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출혈 등의 증세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이 자궁이라는 게 이 방광 바로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을 좀 많이 누르면 이제 소변이 좀 자주 마렵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누르면 좀 변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또는 근종이 좀 많이 커졌을 때 좀 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위치가 자궁 내막을 안 눌러서 생리 과다 같은 출혈이 없을 때 그냥 뭐 건강검진 안 하고 좀 지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다이어트 열심히 했는데 왜 배가 계속 나오지? 근데 왜 살이 딱딱해? 그래서 초음파 봤을 때 거대 근종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제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세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요즘에 젊은 분들,
결혼 좀 연령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한 30대 한 중반 돼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임신 시도를 하는데 뭔가 좀 임신이 잘 안 돼요. 이제 그런 경우 보면은 이 근종이 이제 이런 자궁 내막을 좀 많이 휘게 해서 착상이 안 되거나 착상이 되더라도 임신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종이 하나만 있는 경우 말고 또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발성 근종이라고 해서 근종이 4개 이상 있으면 다발성 근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한 25% 확률로 좀 난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신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증세가 있거나 또는 크기가 그래도 한 5cm, 6cm 넘어가서 자꾸 커지고 있을 때는 치료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치료 방법이 뭐가 있을까? 물론 대부분은 이제 증세가 없고 크기가 작을 때는 경과 관찰을 하지만 좀 치료를 하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제일 소프트한 건 약물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대가 한 50대 접어들었다. 보아하니 폐경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근데 좀 생리가 좀 많은 것 같고 좀 그래요. 그러면 일단 약물 치료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제 써가지고 보통 이제 피임약 계열 호르몬제들인데 그걸 써서 좀 생리량을 좀 완화시켜보고 통증이 있으면은 또 통증을 진통제로 좀 완화시켜가면서 그냥 폐경될 때까지 좀 기다려봅니다. 근데 좀 아직 생리할 기간이 좀 연령대가 좀 많이 남아있고 그럴 때는 보통은 이제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90년대 이전에는 개복 수술을 보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복강경 수술들이 많이 도입이 됐고요. 수술하는 방법도 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궁 근종이 여러 개가 있거나 뿌리가 너무 깊을 때는 자궁 적출을 좀 많이 고려합니다. 다 드러내는 거. 근데 좀 수술이 좀 용이한 상황일 때는 자궁을 좀 보존하면서 근종만 제거하는 걸 좀 고려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복강경 말고 로봇 수술을 좀 많이 광고를 합니다. 언제 한번 그런 그 TV 채널에 어떤 대학병원 교수님이 나오셔서 요즘에 로봇 수술을 좀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반성할 게 좀 있어요라는 얘기를 살짝 비친 적이 있는데 로봇 수술 요즘 많이 밀어요. 대학병원에서도. 근데 로봇 수술이 뭔가 이제 최첨단의 AI가 작동되는 뭔가 그런 판타스틱한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미국의 대학병원 사이트는 굉장히 객관적인 정보를 잘 나열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찾아보면 로봇 수술이라는 거는 복강경 수술의 일종이다. 근데 로봇 어시스트라고 해서 보통 사람 이제 복강경이라는 건 이제 그 배에 구멍 뚫어서 이제 짝대기 같은 거 넣어서 사람 손목 관절 운동에 따라서 이제 팔이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로봇 수술은 카메라가 좀 안정적으로 시야를 잘 잡아주고 있고 이 로봇 수술은 그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고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팔이 이 사람 손목 관절 가동 부분을 넘어서 360도 돌아가요. 그래서 로봇 수술은 복강경의 일종이지만 좀 모든 게 수술하는 사람이 좀 편의가 좋게 이렇게 좀 많이 개선된 건데 단점은 뭐냐면 이 로봇 수술은 이제 비싸다. 그 다음에 이 도킹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 시간이 길어진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로봇 수술을 했을 때는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수술하는 오퍼레이터가 편하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가 복강경으로 수술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을 비교해 봤을 때 유효성이라든지 안정성이 그냥 결과가 차이가 없다. 근데 왜 비싼 돈 주고 해야 되지? 라는 게 로봇 수술의 의문점인데 이게 비급여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기형적으로 대학병원에서도 많이 권합니다. 환자분들한테 복강경 2달, 로봇 수술 오늘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밀었던 건데 그건 좀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요즘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광고를 많이 하고 있길래 거기에 대한 허와 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궁근종 치료법 중에 이제 수술 없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게 시도가 됐냐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근종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되지 않는 크기로만 잘 줄여주면 됐지 이걸 그렇게 헤비하게 무리하게 수술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수술 없이 치료한 방법이 나왔는데 1994년도에 자궁동맥 색전술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한번 자궁동맥 색전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죠. 이게 색전술이라는 건 동맥을 막는다는 뜻이고요. 이게 왜 도입됐냐면 아마 출산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죠. 이제 아기 낳을 때 좀 여러 가지 겁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후출혈이잖아요. 아기 낳고 나서 이 출혈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올 때가 있는데 지혈이 잘 안 되면 옛날에는 수술로 들어가서 자궁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색전술이라고 해서 여기 사타구니 대퇴동맥 통해 가지고 가는 카테터를 넣어서 자궁 동맥을 찾아가요. 그래서 자궁 동맥을 양쪽에 있는 걸 막아줘요. 그러면 산후출혈이 멎어요. 그래서 이 산후출혈을 갖다 막는 방법으로 좀 많이 썼어요. 근데 어떤 이제 프랑스 파리의 그 대학병원의 교수가, 영상의학과 교수가 좀 관찰력이 예리했어요. 자기가 이제 그 응급으로 지혈했던 환자들의 이제 팔로 경과 관찰 영상을 보니까 근종이 죽네? 환자들이 갖고 있던. 그래서 가만히 자기가 쭉 보니까 이 자궁 동맥을 갖다가 영원히 딱 막았을 때 이 자궁이라는 거는 자궁 동맥뿐만 아니라 난소 동맥이라든지 골반의 다른 동맥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서 살지만 이 자궁 근종은 대부분 자궁 동맥으로부터만 영양 공급을 받기 때문에 자궁 동맥을 막으면 근종은 죽고 정상 자궁은 살더라. 그래서 그걸 논문으로 발표해서 1994년도에 굉장히 센세이션 했습니다. 학회에서. 이거는 진정으로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센세이션 해줬고,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 혹시 아시나요?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좀 기억이 나실 텐데 그분이 이제 그 자궁동맥 색전술로 이제 근종 치료를 받아서 굉장히 90년대에 좀 많이 유명했던 치료법입니다. 굉장히 좋은 치료법인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궁동맥 색전술은 영상의학과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부인과에서 환자를 잘 안 넘겨줘요. 잘 몰라서. 또는 이해도가 좀 없고 수술에 좀 많이 이제 좀 오리엔테이션 돼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일로 환자를 잘 안 넘겨줘서 저게 좀 많이 활발하게 퍼지지 못했던 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궁 동맥 색전술은 양쪽 자궁 동맥을 결국 플라스틱 파티클 같은 걸 영원히 딱 막는데 막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빵 하고 오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이틀에서 5일까지는 아기 낳을 때 그런 통증과 같은 그런 통증이 엄청나게 있는 그런 통증이 좀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런 통증을 좀 극복해야 되는 그런 좀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프라고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이라고 해서요. 99년도에 좀 도입된 시술법인데 자궁동맥 색전술은 뭔가 혈관을 막아서 자궁을 좀 근종을 차갑게 식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열로 하는 겁니다. 초음파라는 게 우리가 건강 검진할 때 보면 많이 보잖아요. 딱 갔다가 반사돼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해석을 해서 영상을 보는 건데 이 치료용 초음파는 이제 쭉 일직선으로 왔다가 반사되는 게 아니라 그 돋보기로 이제 종이 태우듯이 초음파를 갖다가 쏘면은 이 초음파를 한 초점에다 다 모아줘요. 그럼 이 초점에 강한 열이랑 진동 에너지가 생기고 이 초점을 자유롭게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조직을 이제 열로 괴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이라는 게 그냥 굳이 무리하게 떠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걸로 열로 파괴시켜 주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점점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크기로 잘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법이 등장을 했고, 물론 이제 이런 치료법도 사실 대학병원에서는 주로 영상의학과에서 하기 때문에 좀 환자가 일로 잘 안 넘겨주는 좀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동맥 색전술 하이프 같은 게 등장하면서 사실은 대부분의 자궁 근종은 수술 없이 그게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제 하이프라는 장비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환자가 여기 누워서 이렇게 좀 약간 살짝 재웁니다. 수면 내시경 하듯이. 살짝 주무시고 계시면 여기서 이제 모니터 이제 보면서 실시간으로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제 초음파 에너지를 쏴서 종양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시술할 때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MRI를 한번 꼭 확인해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치료법은 우리가 만능은 없습니다. 하이프 치료도 이 하이프 단독으로 좀 어려운 이제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 에너지원이 열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궁 근종 안에 뭔가 혈류가 강할 때는 이 피가 열 에너지를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하이프가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MRI를 찍어봐서 그 안에 혈류 상태가 어떤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혹시 요거 쌤이나 전에 검색을 하이프 이런 걸 쳐봤을 때 하이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검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MRI를 통해서 적응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시술을 해야 되는데 아마 하이프 초창기 때 좀 약간의 어떤 상업적인 욕심에 마구제비로 이렇게 했다가 또는 무지해서 이런 거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막 했을 때 그런 불안전 치료들이 많이 양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MRI가 꼭 중요하다. 이 MRI T2 시그널에서 하얀 게 많이 보이고 이게 조영제 영상에서 굉장히 하얗게 조용히 되면 전 피가 굉장히 많이 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실 젖은 장작은 우리가 타지가 않잖아요. 저런 경우 하이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종에 키스조차 나지 않고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자궁 동맥에다 약을 좀 살짝 써요. 그래서 피가 좀 덜 가게 살짝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이프를 하면 굉장히 쉽고 말끔하게 잘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MRI 찍고 시술하고 난 다음 날 근종이 목표했던 데가 잘 치료되는지 꼭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퇴원합니다. 경과 관찰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석 달째 MRI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석 달째 MRI를 보면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한 50% 이상 볼륨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영상과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자궁 내막을 많이 압박하는 큰 거, 요 근종이 석 달 뒤에 봤을 때는 굉장히 줄어들면서 자궁 자체가 정상 모양을 찾아가고 있고 그다음 조영제 영상에서 이제 까맣게 보입니다. 까맣다는 건 이제 피가 안 통한다. 완전하게 잘 괴사가 됐다. 그래서 3개월째 영상에서 잘 줄어들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완전하게 잘 괴사가 됐다는 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죽은 애들은 다시는 부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하게 잘 괴사가 됐으면 재발 가능성 걱정 없이 그냥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한번 초음파 한번 확인해 보는데 1년 뒤에는 이제 거의 70%에서 90% 부피가 감소하고 근데 위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됐을 때 이제 생리하면서 근육이 떨어져 나가서 다 사라졌던 케이스고요. 위치에 따라서는 생리할 때 다 뚝 떨어져 나와서 이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궁동맥 색전술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을 텐데 이 자궁동맥을 찾아가서 근종으로 이제 영양공급을 받는 이 혈관을 갖다가 이제 색전 물질, 색전이가 막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걸로 딱 하고 막아서 근종을 죽이는 건데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엄청 아프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점은 우리가 가정하기로는 주변에 다른 어떤 골반 내 동맥으로부터 정상 근육중들은 혈관 공급을 받는다고 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상 자궁도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습니다. 또는 자궁 근종이 쟤를 막아도 사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열심히 했지만 살아남는다.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한 몇 케이스 저한테 와서 추가로 이제 하이프 치료를 더 받았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궁동맥 색전술은 엄청 아프다. 그 다음에 정밀한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불행하게 정상 자궁이 좀 손상받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하이프에 비해서는 근종이 좀 줄어드는 속도가 또는 최종적으로 줄어드는 게 좀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하이프 같은 경우는 근종이 많이 줄어들고 정밀한 치료다. 왜냐하면 작은 초점 가지고 딱딱딱딱 때리니까 정밀하게 근종만 때린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수가 여러 개거나 크거나 혈류가 강한 경우 좀 어렵다.
그래서 요 두 개 장단점을 갖다가 좀 합친 치료가 좀 좋지 않을까. 하이프는 너무 뜨거운 치료라서 좀 문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열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정상 조직에 좀 손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겁게 치료하면 좋지가 않고 너무 차갑게 치료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두 개 섞어서 좀 미지근하게 치료하면 안전하고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 같은 경우에 좀 사이즈가 만만하고 뭐 혈류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경우는 하이프 단독 치료로 하고, 개수 여러 개 다발성 피가 많이 간다 그러면은 부분 색전술이라고 해서, 사실 색전술이라는 게 영원히 딱 막는 건데 막지 않고 그냥 피가 일시로 좀 덜 흘러가게만 살짝 조치를 해주고 몇 시간 동안 피가 덜 흐를 때 그때 바로 하이프 한다. 그러면 아주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살짝 색전술 거는 거는 굉장히 하이프 치료를 완벽하게 해준다. 그래서 하이프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해주는 좋은 치료다. 그래서 마치 젖은 장작을 말려서 태우듯이 그렇게 치료하면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색전술 기술이랑 하이프 이런 치료 기술을 같이 이렇게 적용했을 때는 거의 모든 자궁 근종이 수술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극단적으로 이제 피가 많이 가는 그런 근종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뭔가 마블링이 심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저런 근종은 사실은 MRI 딱 찍어봤을 때 용감하게 하이프 치료 시도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딱 보자마자 이거 하이프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과거에 한 몇 년간 이제 많은 하이프 센터에서 이제 저런 걸 무리하게 치료 시도하다가 합병증이 생기거나 또는 불안전 치료가 돼서 좀 많은 안 좋은 소문을 양성했던 게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자궁 동맥을 이제 찾아가서 좀 피가 좀 덜 흐르게 살짝,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아까 일반적인 색전술 굉장히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이렇게 좀 처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하이프 치료를 하면은 저런 것들이 한 번에 말끔하게 치료가 잘 됩니다. 이건 좀 극단적인 케이스인데요. 골반 내 공간에 근종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궁 전체다가 근종으로 여러 개로 가득 차 있고 근종 개수를 이제 세기 어렵고, 이런 경우는 마치 무슨 포도송이 같아요, 자궁이. 근데 이 환자분은 결혼했지만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산부인과 대학교 이런 데 갔을 때는 자궁 적출을 권유했습니다. 방법이 없다. 하이프로 가능하냐? 하이프로도 안 됩니다. 그냥 이걸 하이프로 전부 다 하려고 하면은 특히나 이렇게 혈류가 강한 요 하얀 요런 부위는 아예 치료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했냐? 그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색전술 살짝 막지 않고 혈류를 줄여준 다음에 하이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째 뒤에 보면 자궁 크기가 굉장히 많이 작아졌습니다. 이 근종들 중에 내막으로 돌출된 애들은 이제 빠져나가고 나머지 애들은 크기가 많이 줄어들고, 조영지 영상 봤을 때 그런 근종들은 대부분 잘 죽어 있다. 그래서 이게 자궁 내막 주행 경로가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임신 시도를 했고 임신 성공을 해서 건강하게 제왕절개로 잘 출산했던 케이스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줬던 케이스라서 어쩌면 이 방법의 시술이 가장 큰 도움이 됐던 환자라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궁 성근증이라는 게 있는데, 자궁 성근증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안 들어보셨죠? 이 또한 꽤 흔하게 있습니다. 한 40%에서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데, 자궁 성근증이라는 거는 근종이랑 좀 다릅니다. 근종은 이 가피로 둘러싸여져 있는 혹인데, 얘는 혹이 아니라 이 자궁 내막 세포가 이 자리에 있으면 괜찮은데 간혹 가다가 지 자리를 이탈해서 근육층에 착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궁 내막이라는 게 이 호르몬 이 영향에 따라서 생리주기에 따라 증식해서 두꺼워졌다가 생리 때 이제 다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이 근육층에 있으면 호르몬 영향으로 증식만 할 뿐이지 이 위치에 있으면 이제 생리 때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증식만 합니다. 주 증세가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환자분들이 왔을 때 뭔가 이게 불편해서 왔는데 출혈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근종 같아.
나 너무 아파요. 그러면 이거 성근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심한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너무 심한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응급실 가서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얘도 이제 그 내막을 많이 헐게 해서 이제 이것도 출혈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출혈 양상이 어떻게 많이 얘기하냐면 마치 그 명란젓처럼 뭔가 그런 덩어리열이 나와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굉장히 괴롭힐 수 있는 병이다. 근데 이게 혹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붓는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의 초창기 때는 초음파에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진단이 좀 잘 안 됩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 병이 의외로 흔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같은 데서 진단이 안 되고 좀 많이 심해져서 많이 아파서 갔을 때는 초음파에서 많이 부어 있어요. 이렇게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사람한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말한테도 있고 포유동물한테는 꽤 흔하게 있고요. 원인은 잘 몰라요. 얘가 내막세포가 일로 침투해서 증식하는 것까지는 알지만 그럼 네가 왜 일로 침투해서 증식했니? 라고까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출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게 생길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출산 경험 자체가 내막에 좀 손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파 수술을 많이 하면 또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잘 모릅니다. 자궁성근질 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 더 좀 우려가 되는 게 저 병이 진행이 되면 임신이 좀 잘 안 돼요. 평소에도 많이 힘들지만 아기 가지려고 했을 때 착상도 잘 안 되고 유산도 잘 됩니다. 이분도 이제 좀 기억이 나는 환자라서 한번 MRI 가져와 봤고요. 나이는 40대 한 중반 그때 저한테 오셨는데 이분이 이 성근증 때문에 굉장히 고통도 심했지만 제일 큰 고통은 뭐였냐면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난임 클리닉 가서 인공수정 시도를 4번 했지만 4번 다 실패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인공수정이 좀 굉장히 어려운 게 보통 인공수정 하려면은 이제 과배란 유도해서 난자를 취치하는데 과배란 유도하려고 쓴 호르몬 자체가 이 성근증을 더 커지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실패하는 동안에 병은 더 심해졌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환자분의 나이를 고려해 봤을 때 보통 이제 임신 가능성이 38살 때 좀 꺾이고 42살 때 한 번 더 꺾이고 그렇게 나이에 따라서 한 번씩 꺾이는 나이대가 있는데 이분은 나이를 봤을 때는 좀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너무 많이 아프니까 이제 요 성근증 때문에 부은 부위를 이제 치료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자궁 성근증이 근종보다 더 힘든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자궁 근종 치료법들은 좀 굉장히 여러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근증은 치료법이 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제 젊은 나이에 성근증을 진단받았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다 그 얘기를 해요. 아기 빨리 가지세요. 왜냐하면 아기가 잘 안 생기고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아기 빨리 갖고 아기 낳을 거 다 낳은 다음에 웬만하면 자궁을 척출하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법은 근치적인 치료법은 자궁 척출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기를 낳을 계획이 있을 때는 척출 말고 어떻게든 간에 요거 갖다가 한번 절 뜯어내보고 꼬매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결과가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 임신을 원할 때는 시도해보긴 하지만 딱히 만족스럽지는 않아서 좀 굉장히 어려운 병인데 이제 하이프가 이제 한 2000년대부터 많이 이제 시도해보면서 어쩌면 이 병엔 하이프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종과 다르게 경계가 없이 부은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적으로 경계를 정해서 이제 최대한 많이 그러나 정상 조직 손상 없이 이제 치료를 하고요. 이게 임신 계획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약간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임신 계획이 없을 땐 원인이 되게 내막 세포이기 때문에 내막도 좀 많이 깎는다는 느낌으로 좀 확 치료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치료가 확실하고 재발이 안 된다. 근데 임신 계획이 있을 때는 좀 남기듯이 합니다. 나중에 훗날 재발하더라도 우선 가입력을 최대한 올려보겠다 치료의 목표가 되고 저분은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렇게 가입력 회복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치료를 했고 근데 굉장히 이 환자분한테 굉장히 행복했던 건 뭐냐면
하이프 치료하고 나서 한 3개월쯤 다 돼갈 때 그냥 난임 클리닉 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임신이 돼서 출산까지 무사히 마쳤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자궁 성근증 때문에 뭔가 임신이 잘 안 된다, 난임 클리닉 간다, 그러면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난임 클리닉 가서 난임 시술 받기 전에 하이프로 성근증을 많이 죽인 다음에 그런 난임 시술을 받아라. 왜냐하면 이제 난임 시술 받는 과정 중에 우리 성질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리적으로 좀 줄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임신 시도를 해야지 임신 가능성이 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뭐 이거 가져온 사례는 뭐 최근에 치료했던 사진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이렇게 나이가 50대가 되고 물론 아기 낳을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좀 몇 년 있으면은 좀 폐경이 곧 될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너무 클 때는 이 성근증 때문에 이 배가 좀 많이 나왔고 방광도 많이 눌려서 소변도 자주 마렵고,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밤에 자꾸 깨서 소변 보러 간 것도 많이 힘든 거고, 치료를 갖다 할 때 이 성근증은 이렇게 하얀 마블링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혈류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하이프 단독 치료는 좀 어렵고, 이렇게 피 좀 빼주면서 그렇게 하이프를 하면은 말끔하게 치료가 잘 되고, 그렇게 치료 잘 되고 한 3개월 뒤에 봤을 때는 이게 배가 이제 쏙 들어가고 자궁이랑 배 사이에 장이 잘 내려올 정도로 크기가 많이 줄어들어 있고, 조영제 영상에서 까맣게 피가 안 통하게 잘 괴사가 돼 있어서 소변 자주 마려운 것도 좋아졌고, 이제 수영복 입었을 때 배도 쏙 들어갔고 만족스럽게 치료가 잘 됐던 케이스라서, 혹시 폐경을 앞두고 있더라도 크게 너무 클 때는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궁 근종이랑 성근증 병이 대충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